반갑습니다, 여러분. 기출 종합문제 1번 인면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면도는 남측 인면도를 그리세요 라고 했고요. 지금 남측에서 보시면 오른쪽에는 테라스 들어가는 창문, 그리고 테라스, 그 다음에는 현관 들어가는 문, 그리고 현관, 계단, 그리고 그 옆에는 화단이 길게 들어가고요. 욕실 창문과 방 창문이 화단 위쪽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미리 좀 파악을 하시고, 이 지붕이 지나가는 길도요, 도면을 확인 안 하시면은 잘못되게 꺾으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확인을 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붕선은 미리 그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별로 안 복잡한 거는 미리 안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캐드로 한번 와봤습니다. 자, 캐드로 오셔서 평면도를 오른쪽에 좀 두시고요. 직교를 켠 상태로 남측이 아래쪽으로 보도록 이렇게 배열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표제라는 인면도 그리는 데는 지금 별로 필요가 없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순서는 땅선을 먼저 그리는 거죠. X라인 또는 라인으로 땅선을 단면도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순서는 벽체선을 가지고 올 건데요. 실내를 투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에 꺾여 있는 벽체만 제가 라인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X라인으로 가져와도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 높이 부분을 한번 표현해 볼 건데, 지붕의 높이, 꺾인 부분, 이렇게 한번 라인을 가져와 봤고요. 용머리의 높이도 지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지붕이 정확히 된 건 아니고요. 지붕 높이를 대표로 하나만 가져왔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됐으면 이제 지붕의 폭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미리 그렸고요. 안 그리신 분들은 옵센 600, 옵센 600, 옵센 600 이렇게 해서 폭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양을 좀 정리를 할게요. 트림을 해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붕 높이를 정리할 건데, 우리가 지금 그린 건 이 부분, 튀어나온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 지붕 높이가 되겠어요. 자, 이 높이는 지금 표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 거고요. 전체 거리가 용머리에서 끝까지 3400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악이 됐으면 단면도로 와서 옵셋 3400 용머리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자, 여기에서 위쪽에 만나는 부분, 교차점을 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이제부터 이 높이가 왼쪽에 있는 지붕의 높이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200만큼 내려올 거기 때문에 옵셋 200으로 표현을 하시면 이렇게 지붕의 전체적인 모양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재료 분리선을 한번 넣어 볼 건데, 여기서 말하는 재료 분리선은 난방 끝선, 이 난방 끝선까지 기초가 올라가게 되고, 이 기초에서 위로는 벽돌이 얹히게 돼요. 그래서 난방 끝선 가져와 봤고요. 여기서부터 요구사항에 있는 2400을 옵셋. 자, 이렇게 하시면 이게 보의 시작선, 그러니까 보는 콘크리트잖아요. 이렇게 분리하는 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덩어리부터 한번 이어나가 볼 건데, 이렇게 봤을 때 계단을 먼저 그리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해요. 계단은 이 벽체 끝에서 왼쪽으로 300, 300, 300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앞쪽은 계단 끝에서 일자로 진행을 하네요. 자, 그러면 계단 끝에서 300을 표현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라인을 150 밑으로, 오른쪽으로 300, 150 밑으로, 왼쪽으로 300, 오른쪽 아닙니다. 아래쪽으로 150, 왼쪽으로 300, 땅에 만날 때까지 아래쪽으로 150, 왼쪽으로 300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땅에 딱 만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계단의 제일 윗높이는 난방선보다 150이 낮게 표현이 되고요. 이게 이쪽으로 연결되니까 연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제일 윗선이 벽체 끝까지 일자로 연결되니까 제가 익스텐드를 하라고 했고요. 이 선도 마찬가지 끝까지 붙게 되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모두 연장 이렇게 하시고 벽체선은 잘라내 주시면 이런 형태의 계단이 나오게 됩니다. 자, 계단이 됐고요. 이번에는 옆에 테라스 한번 표현해 볼게요. 테라스의 최종 높이는 이 난방이 없으니까 계단의 첫 높이와 맞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단의 첫 번째 높이를 쭉 연장을 하시면 이렇게 테라스가 바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왼쪽에 화단을 한번 표시해 볼 건데 화단은 구조물이 아니고요. 일단 별도로 만드는 거니까 슬라브에 연결된 건 사실상 아니에요. 연결될 수는 있겠지만 높이를 좀 낮게 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높이를 뭐 적당히 하시면 되겠어요. 한 300 정도? 그럼 계단 2단쯤 되겠네요. 너무 딱 만나면 이상하니까 세 번째 계단 중간 정도 이렇게 높이를 잡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화단은 딱히 정해진 높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위에다가 벽돌을 90 높이로 한 단을 쌓아 줄게요. 벽돌 한 장을 이렇게 세워서 쌓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화단은 크게 중요한 구조물이 아니라서요. 좀 힘을 뺄게요. 뭐 녹색이나 아니면 뭐 흰색 이렇게 좀 힘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이나 테라스에 비해서 크게 중요한 구조물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순서는 현관문이랑 창문들을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현관문을 먼저 표현할 거고요. 이 안쪽 벽체의 중간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안쪽 벽체의 중간쯤 아니면 여기서 두 점 사이 중간으로 이 바깥쪽 꺾인 벽체와 안쪽 꺾인 벽체를 이렇게 가지고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자, 평면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면 그 좌우에 뭐가 이렇게 고정된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현관문의 폭만 나오게 돼요. 현관문의 폭은 1000으로 하시는데 혹시나 뭐 좁으면 900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크게 좁아 보이지 않아서 1000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선을 양쪽으로 500씩 하고 중간 선은 지웁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보의 시작선을 기준으로 끊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현관문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여기다가 하늘색으로 색상 바꾸시고요. 렉탱글 하나 그려볼게요. 렉탱글. 여기서 안쪽으로 30만큼 프레임 만드시고요. 제일 밖에 있는 선은 지워도 괜찮습니다. 자, 현관문 이 전체 높이 2400만큼 열면은 크게 뭐 활용도라던가 뭐 그게 좀 아까운 것 같아서 높이는 2100으로 그냥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현관문은 2200 가능합니다. 저는 그냥 통일감 있게 2100으로 한번 해줬고요. 옵셋 30을 위쪽으로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자, 트림 하시고 안쪽에 들어간 선은 정리. 자, 이렇게 되면은 아래쪽은 열리는 문, 위쪽은 고정된 부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똑같이 950 부분에 한번 달아줄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현관 같은 경우에는 난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현관문이 계단 첫 번째 2단에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난방이 올려버렸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계단에서 바로 들어가야 되죠. 계단에서 한 단 올라가서 집에 들어가진 않아요. 이렇게 미리 정리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자, 이 바닥에서부터 2100만큼 올리셔야 되고요. 여기서 30만큼 위로 올리시는 거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늘색. 자,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950만큼 손잡이가 달리는 부분을 표현을 할 거예요. 손잡이는 서클 50으로 표현할 거고요. 도면을 잘 보시고 손잡이가 왼쪽에 있죠. 도면을 잘 보시고 방향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로 옮기시고요. 여기다가 렉탱글 하나 그려서 손잡이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욕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디지털 키 한번 넣어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문에 패턴을 넣을 건데 이 현관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패턴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가 않는 게 뭐 유리라던가 이런 장식들이 너무 크게 들어가면은 오히려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작게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봤고요. 이 윗부분에도 하나 정도 패턴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의 모양은 자유롭게 하시는 거고요. 이제 문이 열리는 방향은 반드시 표시를 하셔야 돼요. 문이 열리는 부분만 이렇게. 혹시 착각하셔서 이 위에까지 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다시 하늘색으로 두고 이번엔 창문 한번 표시해 볼게요. 창문 3000이고요. 욕실은 900, 방은 1800 이렇게 돼 있네요. 방부터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제가 지금 외벽만 그리라고 했는데 지금 평면도를 보시면 방이 4200, 욕실이 1900이에요. 우리 창문을 그릴 때는 조금 번거롭지만 그냥 중심선만 표현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걸 표현하라고 하는 이유는 두 점 사이 중간으로 방과 방 중심선을 좀 찾기 위해서 제가 번거롭더라도 표시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서 중간점을 찾기 위한 점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창문의 중간 위치를 잡아놨고요. 창문은 허공에다 그려서 갖다 붙이도록 할게요. 렉탱글 하시고 허공에서 클릭, 골뱅이 1800, 1200 높이는 1200으로 고정하시고요. 방창문 뭐 1500 해도 괜찮은데 할 때마다 얼마지 고민하실까봐 아예 1200으로 정해드렸고, 폭은 1800이다 라고 여기서 나오는데 시험장에서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럴 때는 스케일로 재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이제 프레임 바깥쪽에서 보는 거니까 30 들어오시고요. 60 한 번 더 들어오세요. 그런 다음에 라인을 안쪽 중간에, 고정틀 안쪽 중간에 여기도 그려주시고요. 여기서 30만큼 양쪽에 중간선 지웁니다. 자, 트림하시고 저는 왼쪽이 온전하게 밖으로 나오도록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했고, 이렇게 된 것을 위쪽 중간을 미리 만들어 놓은 기준점 중간에 이렇게 갖다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바깥쪽 틀은 노란색으로 해주시면 더 튼튼해 보이고요. 튼튼하다기보다는 뭔가 좀 기준이 잡혀 보이고요. X로 분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해. 자, 제가 지금 분해를 한 이유는 세워 쌓기를 좀 미리 표시하려고 하고요. 옵셋 50을 밑으로 한번, O 엔터, L 엔터, C 엔터, 옵셋 50을 밑으로 한번, 옵셋 100을 50 내려온 거에서 또 한번, 세워 쌓기의 간격이고요. 50 한번, 100 한번, 끝부분은 이렇게 막아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벽돌의 폭을 원래 57인데 60으로 표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각도 90도, 간격은 60. 제가 좀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작업을 잠시 그러니까 화면을 잠시 중단해 놓으시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하시고 따라오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추천을 합니다. 같이 하는 게 좀 서로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봤고요. 우리 문이 열린다는 표시는 자유롭게 라인으로 직조를 켰다가 껐다가 하시면서 좀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짝반짝 한다라는 표시는 녹색도 괜찮지만 파란색으로 완전히 힘을 빼버리세요. 그래서 간격은 30, 이렇게 딱 맞게. 자, 이렇게 하시고 이것을 옆에 욕실창에 복사를 할 거예요.
사이즈는 물론 다른데요. 이걸 좀 활용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폭이 900이에요. 1800에서 900. 양쪽으로 450씩 스트레치를 한번 해볼게요. S 엔터. 오른쪽 부분을 포함 450. 다시 S 엔터. 왼쪽 부분을 포함 450. 45가 아니라 450인데 다시 스트레치 하시고 450 이렇게 해서 넣어줬고요. 기호는 좀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조절. 그리고 욕실창은 이렇게 내려오면은 약간 시선이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600 올려버리세요. 약간 높아버리면 햇빛은 들어오지만 여기 서 있는 사람과 시선이 마주치지 않는 높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해칭 똑같이 넣어주시고요. 자, 제가 지금 창문을 좀 빨리빨리 그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잠시 정지해 놓으시고 이 과정들을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짝반짝하는 표시는 파란색으로. 자, 이번에 넷짝창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넷짝창 하늘색으로 바꾸시고요. 렉탱글 하시고 이 사이즈가 얼마였죠? 3000. 3000에 2400. 골뱅이 3000, 2400. 자, 여기에서 옵셋 30, 옵셋 60 전체를 표현하시고요. 중간에 선을 하나 그어서 오른쪽에 있는 요 열리는 창문은 일단 지워주시고요. 중간 선을 기준으로 60만큼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셔서 마치 두 짝창이 하나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제 라인을 두 점 사이 중간으로 해서 고정된 틀 안쪽과 안쪽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여기서 30씩 30씩 옵셋한 다음에 중간선을 지우세요. 저는 왼쪽이 온전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내 짝창이 됐고요. 이 안에 열리는 틀을 밀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꾸미는 것들은 그냥 복사해 오시고요. 복사 적당한 위치 내부 팔번 끄시고 적당한 위치에 가지고 오신 다음에 이것은 좀 위치를 위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만 만든 다음에 복사하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밑에 세워쌓기 넣으시면 안 돼요. 그냥 바닥까지 끝까지 붙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창문까지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난간을 한번 세워볼까요? 난간, 테라스의 난간인데요. 난간은 녹색으로 표시를 좀 하고 싶어요. 녹색. 높이는 옵셋 900. 테라스에서 올리시고요. 넘어가는 건 없애주세요. 여기서 옵셋 50만큼 올라가도 괜찮고 뭐 내려가도 괜찮고, 그리고 벽체에서 300만큼 공간을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세로 난간인데요. 세로 난간은 30 두께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거 경로 배열 해도 괜찮고, 제가 이번엔 이게 붙어 있으니까 굳이 자르지 말고 경로 배열 말고요. 직사각형 배열 한번 해볼 거예요. 직사각형 배열 누르시고 객체 선택하시고 세로 난간 엔터 하시고요. 일단 세로 부분에는 없으니까 1로 하시고 0은 없어요. 가로는 일단 한 10개 해놓으시고 이 간격을 300으로 일단 미리 보기를 좀 합시다. 아, 이게 세로구나. 이게 1이고요. 첫 번째 게 가로예요. 10개 정도. 간격을 한 300 이렇게 해서 몇 개인지 보시고 한 15개는 해야 되겠네. 16개. 좋습니다. 엔터. 자, 이렇게 하시면 배열이 이루어지겠죠. 혹시 좀 쏠린 느낌이 드시면
이렇게 무브를 적당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X로 깨주시고요. 자, 트림으로 난간이 앞에 있으니까 좀 귀찮더라도 이 사이사이는 모두 트림하시기 바랍니다. 세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확대하셔서 다 끊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 기와를 한번 넣어 볼까요? 기와 녹색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서부터 똑같이 옵셋 300에 30이라서 난간 하나를 그냥 복사해 올게요. 난간 하나 이렇게 좀 사이즈를 맞췄어요. 우리가 두 번 일하기 싫어서 복사할 수 있도록. 자, 이제 이것을 이번에는 경로 배열 한번 해볼게요. 경로 배열 간격은 300 간격. 난간이랑 똑같죠? X로 분해하시고요. 이렇게 연장을 한꺼번에 EX 엔터 2번 연장을 한꺼번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 거 조금 사이즈가 이상한데 뭐 그대로 두시고요. 그 위에 용머리 장식을 X라인 H 한번 해볼게요. 자, 암기와 색혀 하나 둘 셋 그리고 수기화까지 표현을 하시고요. 시작 위치는 첫 번째 기화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는 이 선을 기준으로 먼저 트림해 주시고요. 반대쪽에도 이 첫 번째 기화 기준으로 하는데 너무 좁은데 하시면 조금 움직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이사이에 하나 끊어버릴까요? 네, 트림. 이거 나중에 하시고 트림 하시고 이것을 500 간격으로 좀 간격을 다르게 경로 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500 간격. 됐네요. 이거는 분해 안 해도 되겠어요. 딱히 뭐 다른 걸 쓸 게 아니라서 분해 안 하고요. 자, 이번에는 양쪽에 막아주는 거 라인 가져오시고요. 여기서부터 라인 이렇게 들어가면 모든 두께를 50으로 좀 통일한다 라고 생각할게요. 50으로 약간 두껍게 한번 표현해 봤고요. 이렇게 막아주는 부재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쪽에는 미러 하시면 되겠죠. 적당히 미러 하셔서 끝부분을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자, 기와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화단의 꽃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화단의 꽃. 자, 이거 꽃이나 식물은 이것도 뭐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한번 제가 만들어 보면은 라인을 하나 그리고요. 좀 작게 하고 직교를 끈 상태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좀 벌어지는 형태 이걸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옆으로 그릴까요? 네, 옆으로 그릴게요. 직선을 하나 그리고 꺾어진 선 하나 또 꺾어진 선 하나 이렇게 해서 이걸 폴라 어레이 원형 배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도를 180도 하고 마이너스 180도인데 하고 개수를 한 10개? 이 정도 할까요? 자, 돌립시다 그냥. 180도.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스케일 좀 다르게 X로 깨시고요. 아래쪽은 지우는 게 좋겠어요. 아래쪽은 지우는 게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지웁시다. 이렇게 해서 스케일을 좀 줄일게요. 한 0.7 이 정도 그래서 하나 가져와 봤고요. 이것을 세트로 하나 그리고 좀 듬성듬성하게 이런 식으로 좀 그리시면 좀 편하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양은 여러 가지로 앞으로 제가 여러 가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해칭 넣고 문자 넣고 나무 넣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나머지 자세한 거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요 인면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